그 이제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가기 전에 6원에 보면 이제 그 각 당에서 그 기후 에너지 분야 몫으로 이제 또 그 인재도 영입하고 이랬잖아요. 민주당의 영입 인재가 당선됐죠. 박지혜 네, 의정부에서. 그다음에 국힘에서 김소희 후보자가 네. 거기가 당선이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했던 이제 이소영 의원,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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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의원. 그다음에 우원식 의원도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제가 근데 박정현 후보도 당선자도 그렇고. 이분은 어디예요? 대전이죠. 대전에서 아마 녹색연합 사무총장인 거를 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염태영 전 수원시장. 예, 이분은 뭐 기후 환경에 아주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뭐 기존에 계셨던 뭐 의원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 개인적으로 뭐 저기 광주의 민영배 의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성북의 김영배, 이해식, 강동의 이해식. 그다음에 비례대표 중에 이제 임미애 그분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맞네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서왕진. 네. 그다음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파주인가요? 김용태 포천. 네, 포천의 김용태.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 꽤 있어요. 한 15명 가까이 돼요. 좀 더 끌어놓으면 네. 한 20명도 채우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 정당에서 기후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여러 상임위에서 다국도로 노력하고 또 이분들이 기후 특위를 만들어서 저는 기후 특위는 이번에 안 만들 수 없다고 봐요. 기후 특위 만들어지면 다 같이 오셔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잖아요.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임미애 후보가 그러니까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또 농업을 직접 하시는 분이라서.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백그라운드가? 그전에는 그 농부예요, 농부. 아, 소를 키우세요. 키워요. 소를 키우시는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그 사과, 손을 누가 키우는 예, 사과에 소를 누가 키우느냐 선거 나올 때 이제 그게 선거 운동에 선거 있었어요. 캐치프레이즈도 있었어요. 그래서 임미애가 저기 정치하는 소는 누가 키우냐. 아마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도 운동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소 밥 주러 가셔야 된다고. 근데 임미애 이 당선인이 왜 중요하냐면 네. 아마 최초로 농업 분야에서 기후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않을까. 그다음에 요거는 아마 그 김용태 당선인도 비슷할 것 같고, 네. 박정현 당선자는 예전에 그 기후인지 그 예산제를 도입했던 그 이분이거든요. 누구예요? 앞장이요. 대전제다. 아.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 최초로 이제 조례로 이번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그 구청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또 그 어떤 노하우들이 있었고 구청장 출신들이 지금 민영배, 김영배 이런 이해식. 분들, 이해식 강동구청 다 지금 구청장 해보셨던 분들이라 사실은 구청장을 본인이 직접 해보신 분들이 기후 아젠다를 잘 만들어내고 관심도 많은 것 같고 염태영 수원시장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수원시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훨씬 더 기후 의제에 더 관심도 많고 어떻게 이거를 다뤄야 되는지도 아시는 분들이고 저는 김성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이 기대가 되고 우리 임위에 그다음에 이제 김용태 이분들이 이제 지역구가 주로 예전에는 기후 이슈 하시는 분들이 지역구가 지금 다 이 도시 지역인데 임미의 김용태 두 분은 농촌 지역이잖아요. 농촌 지역이라서 저는 여기서 상당히 그 우리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지금 농업이 많이 변하고 있고 농촌도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어젠다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정책도 좀 나오고. 국힘의 이미자 의원 빼면 좀 섭섭하시죠? 이미자 의원도 네. 훌륭하시죠. 네. 네. 여기도 이제 지역구가 지금 상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저는 좀 같이 힘합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기후를 열심히 하셨던 이소영 의원도 이제 재선이 됐으니까 이제 간사를 하실 게 이제 힘이 생겼잖아요. 또 어떻게 또 움직여 주실지 기대도 되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여기서 그냥 단지 여기서만 꼽아서 이 정도지 아마 관심 있는 의원들이 꽤 지금 더 있을 우리가 거예요. 언급해드리지 않아서 서운하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분명히 이제 저런 분들은 기후에 관심이 있는 아주 전문적인 의원들이다라고 해서 정말 그런 분들이 또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고 다음번에 재선 때는 그런 걸 또 타이틀로 가지고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전에는 뭐 우원식, 이소영, 김성환 뭐 이런 뭐 이미자 정도 이게 좀 외롭잖아요. 3명, 4명이서 하려다 보니까 외로운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10명은 기본적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한정혜 의원도 빠졌다. 한정혜. 예.
서운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심지어 장관, 환경부 장관이시죠. 네, 환경부 장관. 서항진 지금 당선자도 그 환경 전공하셨던 분이고 서울연구원 원장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정책 아이디어가 많아서 서울시에서 실제로 집행도 많이 해봤어요. 네, 집행도 많이 해봤고 여기 이제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 있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갔으니까 저는 좀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 협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 팀플레이가 잘 되느냐,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또 구도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여소야대고 그리고 일단은 민주당 혼자서 이제 과반 의석을 했으니까 단독으로 뭐 법안이라든가 예산안 처리하는 게 가능해졌고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까지 하면 180석이 넘어갔으니까 패스트트랙에 뭐 법안을 태운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이런 구조가 뭔가 법안 꼭 기후 국한돼서가 아니라 뭔가 이제 뭔가 법안을 처리하고 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뭐 최근까지 국회에 있으셨으니까 근데 지난 국회와 앞으로의 국회는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조국 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러면 거의 그 3당이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양당 구조가 아닌 거죠. 확실히 캐스팅 보트를 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일 수도 없을 거고 뭐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정당들도 분명히 그 한두 석이라도 정말 필요할 때는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숫자만 당선이 많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기후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지난 21대 국회는 기후 정책조차 여야의 정쟁에 휘말렸던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기후를 하실 만한 의원님들을 뭐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이분들이 더 많아진다면 적어도 기후 문제만큼은 정쟁을 하지 말자. 이런 좀 구도가 만들어져야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예를 들어 봤지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러면서 석탄은 조금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적어도 앞에 얘기했던 분들처럼 이런 공통적으로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모여서 제가 정쟁하지 말고 좀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박사님 예상하시지만 올해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어둠 속의 빛이라도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지금 하반기에 여야가 이제 초반부터 상당히 격돌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쟁점도 있어서 높은데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협치가 가능하겠냐, 정책적인 협치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지금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게 있을까? 이거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뭔가 결론을 내고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필요한데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기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리백 원전 이제 이런 거 두 개만 가지고 저는 싸울 일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기후 특위를 만들어서 그러면 기업들 얘기를 좀 들어보자.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국제적인 무역 기준이 어떻게 되냐. 또 그쪽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국의 지금 기후 대응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고 부족한 부분들에서는 여야 같이 합의하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너무 희망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법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울 때 기후특위 같은 곳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한 줄기 뭐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여야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총선 결과가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조금 많이 기울긴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구에서 득표를 보면 지난번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격차가 지금 그 지역구에서 붙은 1, 2당의 격차가 8%에서 5% 정도로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도층 유권자들이 있는데 과거의 여러 조사를 보면 중도층 유권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기후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방정부가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정쟁만 해가지고는 별로 답이 없을 거다. 네, 분명히 아마 중도층 유권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아마 기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누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저는 이것도 필요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특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기후특위 하니까 또 이준석이 또 이렇게 한숨을 쉬시는데 조금 이따가 왜 한숨을 쉬시는지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일단 아직 이제 21대 국회가 지금 이제 막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아직 임기가 다음 달 말까지로 남아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중요한 법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해상풍력 특별법이라든가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류가 돼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좀 그냥 폐기 수순이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해상풍력 특별법 같은 경우는 대표 발의한 그 두 분이 또 이번에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주나요? 줄 수 있죠. 어차피 다음에 내가 국회의원이 아닌데 4월 임시회도 끝나거든요. 올해 임시회가 없으니까 이번 달에 다 끝나요. 네. 근데 과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과거에도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고요. 특히 해상풍력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고준위 그 핵폐기물법이랑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다 이거를 하고 싶어는 하지만 지금 풍력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첨예하게 대결을 하는 잘못된 입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에 섣불리 통과시키면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차라리 그럴 거면 22대 국회 때 새로운 내용으로 그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길로 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그럼 이제 그 문제 기후특위. 이 기후특위 상설화하겠다고 지금 다들 공약을 했어요. 공약을 공통적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인간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고, 이 기후특위라는 걸 상설화하는 거를 마치 점거해보도처럼. 이거만 되면 다 된다. 솔직히 되면 다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안 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가 문제다. 왜냐면, 그 대한민국 국회에서 특위는 정말 전체를 아우르는 특위는 예결특위밖에 없고, 예결특위는 헌법에 국회에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적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후특위를 상설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에너지, 환경, 국토 등등 여러 부처들에 걸쳐 있는 법을 다 모아서 이거를 상설특위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상설특위는 결국 하나의 상임위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법이랑 겹칠 거 아니에요. 중복론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이 기후특위 상설화라는 공약을 냈을까?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면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기후특위 상설화를 만약에 공약을 했다고 치면은 적어도 이미 각 정당이 전문가 집단이나 국회 입법조사처나 여기다가 너네 우리 기후특위 상설화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이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저는 안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근데 특히 민간에서 기후특위 상설하면 됩니다. 그런가 보다. 기후특위 상설 공약을 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도 되게 쉽지 않아요. 기후특위가 만들어지면 카운터파트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요. 누가 돼야 돼요? 탄록이. 아니 위원장이 권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탄록이만 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든다는 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기후에너지부 만들자 이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후에너지부를 만들면 탄소중립법에 있는 여러 기후 대응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도 논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에 이 법을 담으려는 특위는 굉장히 큰 특위인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금처럼 원래 지금 비상설 특위는 국회 운영에서 양당이 합의해서 특위 합시다라고 하면 의장이 땅땅땅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상설화하고 입법권을 주어준다? 그거는 국회법 바꿔야 돼요. 근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에 이제 그냥 상설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후특위를 예를 들면 빨리 만들어라라고 일방적으로만 저는 주문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권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기후와 관련된 예산 심의권을 여기다 줄 거냐, 의결권까지는 못 주더라도 예를 들면 최소한 심의는 할 수 있도록 따져볼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줄 거냐, 또 아니면 법안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그 관련된 법안이 있을 때 여기서 심의권이나 의결권을 줄 거냐, 이제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어느 부처의 관련 부처들을 설정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바운더리를 잘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어느 정도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권한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주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번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그 여러 의원들 이제 당선자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국회 운영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많으신 다선 의원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의원분들이 전문가들하고 또 이렇게 새로 그 기후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좀 논의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서 저는 뭐 당장 6월, 7월에 막 기후특위 만드는 거는 전 좋지 않다고 봐요.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연말까지라든지 이렇게 시한을 정해서 기후특위 해외 사례도 좀 살펴보고 그래서 기후특위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어떤 합의를 먼저 도출하고 정부하고도 당연히 협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서 어떤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에 기후특위를 이제 이렇게 출범을 시켜야지 지금 무턱대고 상설을 한다고 해서 빨리 만들어라. 그러면 국회는 오히려 책임 회피하기는 좋을 거예요. 아무런 실권도 없는 특위를 그냥 국회의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특위 만드세요. 이거 회의 몇 번 하고 그냥 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기후특위는 정말로 이번에 상설화가 목표라면 그렇다면은 상설화는 이건 계속해서 국회에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첫 단추를 잘 꿰놔요. 3-4개 부처하고 이제 관련 법안을 계속 상의해보는 거예요. 예산도 상의해보고 그렇게 이제 해서 제가 보기엔 당장은 뭐 기획재정부, 산업부, 환경부 이런 부처들이 이제 관련 부처들이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그 이번 22대 국회에서 그렇게 여러 파트너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다 보면 또 법안이나 정책들이 주로 어느 부처의 비중이 많으냐. 또 이런 부처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기후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해보면 저는 22대 국회를 그렇게 운영해보면 23대 다음번 국회 때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이쪽에서 먼저 제안해서 기후 뭐 에너지부를 아니면 뭐 제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기후 관련된 부처를 이렇게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국회를 운영해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제안을 아마 저는 다음번 정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로드맵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일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언급했던 여러 기후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의원님들께서 뭐 특히 국회의장에게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요구해.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이 있으니까 특히 그 사무처, 뭐 입법조사처, 예산처 등 다 동원해서 지금 이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만들고 해야 되죠.